안녕하세요. 자리차트 모습입니다. 날씨가 좋네요. 예. 근데 오늘 화요일인데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장이 그래도 이제 하락을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예. 뭐 그렇다고 뭐 장이 엄청 좋았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나스닥은 120을 지지를 하고 좀 양봉으로 나왔죠. 예. 뭐 이 봉 하나 가지고 뭐 큰 의미를 봉 의미를 크게 둘 건 아니지만 여하튼 뭐 미국장은 좋았습니다. 그죠? 예, 미국 뭐 종목들을 본 건 아니지만 지수를 봐서는 미국장은 좋았어요. 그죠? 어, 어저께 얘기하듯이 뭔가가 이평선이 됐건 매물대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저항선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돌파해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요 시점인 거죠. 예, 지금 요게 좀 들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현상인데 미국장은 일단 뭐 120을 지지를 하고 양봉이 나왔으니까 오늘 하루 만에 판단으로는 좋다. 뭐 근데 그 이상이 어떤 뭐 다른 건 없다. 잠깐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오늘은 그거는 제 혼자 하는 걱정이고 좋다. 미국장은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예. 뭐 큰 의미 없어요. 바뀐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장인데 우리나라 장은 오늘 양봉으로 나와서 장이 어제 박살난 거에 비하면 오늘 장이 그래도 나름 어제에 비하면 좋았던 편이죠. 예, 근데 뭐 아예 좋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어제에 비하면 좋았던 편입니다. 그리고 약 갭을 떴어요. 미국이 갭을 떴기 때문에 미국이 0.35 살짝 갭 떠서 종가가 1.20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만약에 미국을 따라간다 그랬으면은 갭을 높게 떠서 무너지던가 미국이 올랐으니까요. 아니면 어설프게 뜨거나 종가에서 올라갔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뭐 그나마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어요. 예, 뭐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 공간이 좀 생겼죠? 여기하고 여기 공간이 생겼어요. 저긴 아마 양봉으로 메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요번 파스에 내려서 그냥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요번 파스에는 그렇게 안 하고 올라갔다가 올라가든가 횡보를 하든가 해서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오든가 해서 아마 여기는 이제 여기는 양봉으로 메꿀 겁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락하는 20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돌파를 며칠 안에 돌파를 이렇게 해줘서 이제 조금 이 하락하는 20을 어느 정도 평타나 만드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20선이 그거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120선이 이렇게 뭐 어제 제가 이제 그 얘기 했었죠. 이평선과 거리가 너무 멀수록 점점 어려워진다. 122평선이 거의 다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각도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와 이렇게 보자면 이런 각도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하고 여기서 더 내려가 가지고 120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 이렇게 내려가는 각도, 이거하고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이 화살표 각도 이거와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하락하는 거 120을 뚫고 올라가는 거하고 이렇게 되는 120을 뚫고 올라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다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나마 시도하고 올라갔다가도 내려오고 뭐 별지랄 생지랄 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120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거는 돌파해봤자 어차피 무너집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이렇게 되기 전에 그나마 스무스하게 이렇게 약간 횡보하듯이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로 있어야 나중에 돌파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는요. 여기서 돌파해도요. 어차피 무너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120을 중이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돌파를 해줘서 위에서 좀만 버텨주면 얘는 금방 이렇게 따라옵니다. 금방. 120은 좀 까불어요. 이렇게 좀 까불면서 가는 애라. 근데 120선은 큰 배 같아. 항로를 보면은 한 번에 많이 못 꺾어. 근데 120은 그 와중에 또 별지랄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말 그대로 20일 만의 평균이라 그래요. 120일은 120일 만의 평균이라 이렇게 이렇게 확 꺾고 싶어도 못 꺾어요. 근데 20선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선을 봐도 그렇죠.
120선 보십시오. 큰 배가 뭐한뭐한 한, 한, 한 7, 800톤 정도 되는 큰 배 마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근데 20선 보세요. 120에 비하면 20선은 까불 이렇게 가죠. 예. 그러니까 20선은 20일의 평균 이렇게 까부는 거예요. 120일은 힘들어요. 120일은 한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부터는 골치 아픕니다. 여기 구간부터는 20선이 돌파를 해도 양봉이 돌파를 해도 어차피 다시 꼬꾸라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20선이 확 꼬부라지기 전에 빨리 여기서 돌파를 해야겠다는 그 조바심이 있어서 근데 이 돌파를 한다고 능사냐? 그게 아니라 돌파를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 여기는 게 뭐죠? 예, 발도듬판인데 발도듬판. 발도듬판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모양을 이렇게 만들거나 꼭 이런 모양은 아니더라도 굳이 꼭 저런 모양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됐건 오른쪽이 높은 게 됐건 오른쪽이 낮은 게 됐건 비슷비슷한 게 됐건 삼각지지가 됐건 이렇게 삼각지지가 됐건 뭐든 빨리 만들어야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희망은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예, 요게 희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요대로 꼬꾸라져도 이상할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보세요. 예. 양봉 하나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오늘은 어제보다는 장이 뭐 좀 나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굿진 개찐인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나은 건 맞죠. 예, 어제는 이제 완전 음봉인데다가 완전 박살나는 장이었으니까 개파락으로 더군다나 개파락으로 차라리 개파락이 한 이 지수 한 2% 이상 박살났으면 차라리 밑에서 기어 올라오는 장이라 됐을 건데 어제는 적당히 개파락으로 그냥 무너지는 장이었어요. 일단 등락 상위를 보면서 한번 조금 요 지수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이름 멋있네요. 하이드로 리튬 코리아 SE 어마어마하게 또 앙코르 유전이 있으니까 또 어마어마하다고 또 얘기하기도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가던 애가 이렇게 올라갔죠. 얘 기본 평단 여기 기본 평단 있죠. 여기서부터 몇 프로 올라간다 볼게요. 4,789 4,739%.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하락하다가 깨작 상을 갔는데 제 생각에는 뭐 중간에 물량 받은 것도 안 보이고요. 그냥 하락하다가 반등 한번 한 건데, 그죠? 대략 뭐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반의 요 밑에 여기까지 한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강상이죠. 그리고 근데 대신에 잔여 물량은 36만 푼이 안 돼요. 아마 지금 시간 단일가가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12만 그냥 무너진다고 봐야겠죠. 얘는 그냥 잘해야 요 정도에서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요 정도 한 6% 정도에서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별거 아니고요. 리튬 포어스 얘도 뭐예요 얘는 반도체 얘도 뭐 걔랑 비슷하네요. 계속 여기서 뭐 4,000%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깨작 한번 슈팅을 세게 했다가 한 번 하고 지지하다가 한 번 더 하고 두 번 했네요. 보통 우리나라 3, 4번인데 얘는 두 번만 했네요. 그리고 120을 깨면서부터 지옥으로 가고 있죠. 얘도 잔여 물량이 21만 8천 뭐 얼마 안 돼요. 얘는 더 약하겠죠. 이것도 방금 걔처럼 더 약하겠죠. 17만 천 그냥 무너질 겁니다. 근데 갭을 아침에 조금 뜰까 싶어서 이제 상 들어가게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상을 좀 갭이 조금이라도 뜰까 싶어서 자세히 봐드리자면 한 5, 6%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무조건 아침에 갭 살짝 뜨면 그냥 버리세요. 하이드로 리튬도 마찬가지고요. EV 첨단 소재도 좀 비슷한 양상인데 슈팅을 크게 했다가 무너지다가 반등을 한 건데 얘도 중간에 물량을 이렇게 크게 받은 거는 뭐 크게 받은 건 없어요. 요거 하나 좀 보이는데 없어요. 근데 얘는 좀 다른 애들이랑 다른 게 본 장에서 잔여 물량이 210만이었어요. 그러면 희망적인 상황이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170만은 아직 살아있죠. 매매하고자 하는 놈들이 이게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면은 내일 아침에 예상치 효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얘가 나름
종가상이고, 나름이 아니라 아예 종가상이고, 근데 잔여 물량은 꽤 많아요. 근데 희한하네. 잔여 물량이 170만여 남아 있었는데 종가상이네요. 이런 게 좀 판단하기가 애매한데, 뭐 극과 극이죠 뭐. 갈라치면은 여기 갈라치면은 요 매물대 한 전저점 요 정도 될까? 요 정도? 요 정도? 한 10% 정도 밑에서 긁어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아예 갭 10%갭 정도에서 이렇게 무너지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10% 전으로 긁어서 올라가면 10%까지 보시면 되고요. 2차도 필요 없어요. 이런 애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 들어가신 분들은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갭 자체가 10%가 뜬다. 그럼 무조건 3분의 2는 버리십시오. 나머지 가지고 연상을 가든 뭐 2차 목표, 2차 목표가는 여기 한 2차 1차를 여기로 보시죠. 좀 2차까지 만약에 보신다는 전제가 있다면 1차를 여기 앞에 한 10%, 2차를 여기 정도 몇 프로일까? 한 16%? 네, 16%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는 안 보이네요. 겹쳐가지고. 그 다음에 모비스. 저러다가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초반에 3분의 2 정도 버리세요. 아니면 난 좀 아까워한다. 그러면 50%라도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모비스. 분위기 좋았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 물량 받는 자리에서 어제가 그 테마였는데 오늘 물량 받는 자리에서 상한가를 봤네요. 어쨌거나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잔여 물량도 한 100만 정도 되고 거기를 나름 강상이죠. 내일은 얘는 저 앞을 좀 봐야겠네요. 얘는 없나봐. 또 신곡한가 봐. 신곡. 만약에 얘가 그냥 순전히 그냥 공간으로만 따지면 여기까지는 됩니다. 8%. 근데 8% 갔다가 얘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8% 도달했다가 주저앉을 것 같으면 로스를 이제 여기를 도달됐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10%를 갔다 그러면 요 2% 정도 요 밑에서 로스를 3% 정도 로스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밑에서부터 긁고 올라간다. 밑에서부터 긁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한게 몇 프로야? 9%, 9%에서 한 3분의 2 정도 버리시고요. 얘는 15에서 18%까지 보세요. 왜냐하면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여기 뭐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15에서 18% 정도 버리시면 되고요. 가끔 이런 애들이 상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까지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견디시려면 초반에 수익을 내놓으면은 더 편해요. 한 8%, 9% 정도 되겠네요. 8, 9% 정도, 6,846원 정도 버리시고요. 6,830원. 6,830원 정도 되겠네요. 6,830원. 6,800, 6,000, 6,800이란다. 6,300, 6,300, 아니, 6,830원 맞네요. 6,830원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6,830원을 보시고 나서, 긁어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만약에 갭 자체를 여기다 뜬다. 그럼 3분의 2 버리시고, 나머지 거 가지고 15%에서 18%를 가든, 상을 가든, 연상을 가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딜을 해보시면 됩니다. 등락상위는 이렇게 됐고요. 실시간으로 보면 오늘 한 몇 종목이나 상승을 했을까요? 상한가 4종목에다가 한 4, 5, 10, 15, 20, 25. 그다음 25개 정도 갔네요. 오늘 좀 몇 종목 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물류조선주 중에서는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요. 이게 이제 물량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들고 가는 자리일 텐데 저러다 120을 깨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120에다가 록스를 해놓고 요런 데서 분할매수 해보는 겁니다. 스윙으로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요령 그렇습니다. 지금 잡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어차피 물량 받고 아마 여기서 한번 물량을 또 받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물량 받고 내려갈 때 여기서 이제 한번 스윙으로 잡아보시는 것도 왜냐면 이렇게 120에 가까울 때가 있거든요. 20에 가까울 때는 잡기가 좀 애매한데 20에 근데 120에 가까울 때는 잡기가 좋아요. 로스가 얼마 안 되거든요.
철강유주 중에서는 다이나믹 디자인, 제가 그 옛날 얘기했죠. 나는 일곱 글자인 제목을 좋아해. 나는 무조건 일곱 글자면 아침에 슈팅하면 잡는다.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도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얘가 1상, 2상, 3상까지 갔죠. 제가 그거 얘기한 게 바로 전날 얘기를 했는데, 그 우연입니다. 이게 차트가 좋길래. 상한가를 갈 걸 알고, 3상 갈 거를 알고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차트가 슈팅을 할 수도 있는 차트라 그냥 한 얘기인데 1상, 2상, 3상, 4상까지 갔네요. 4연상을 갔어요. 5연상에서 아마 약간 무너졌을 겁니다. 약간 그것도 의외였어요. 보통 5연상 갔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가 홀수를 좋아하니까 희한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는데 어차피 120 밑에니까 얘기 하나만 하고요. 철강주 중에서는 다이나믹 디자인 하나만 갖고 건설주 중에서는 하이드로리튬이 상을 갖고요. 나머지는 안 따라갔네요. 건설 테마가 아니었나봐요.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모비스 상을 갖고요. 휴니드. 얘가 또 의외죠. 휴니드. 제가 어제 올라갈 만은 한데 발돋움판도 있고 다 좋은데 막판에 이게 마음에 걸린다고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돼서 물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푹 들어갔다. 잔여 물량도 괜찮고 뭐 얘가 어제 그게 종가상도 아니었죠? 종가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저께는 상이 아니었구나. 10만 나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뭐 740원이었나? 그래서 다시 시작이네요. 여기서부터 이게 의미가 없네요. 여기서부터 내일 시간 나니까 10%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제 그냥 경우를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너무 그 하락의 발돋움판에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까지 내려간 거는 좀 오바다. 이거는 얘네 딴에는 이게 구라를 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 찜찜해서 안 할 거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아마 740원인가 어디서 아마 여기 좀 대충 여기서 아마 무너질 겁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어저께 한 얘기 중에 리스크가 큰 걸로 올라갈 거를 저는 따지는 게 아니라 얘가 똑같은 조건이면 하락할 때 문제점을 저는 이거보다 이득보다 손해나는 걸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찜찜할 때는 이제 안 한다는 거를 어제 장 초반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좋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얘 때문에 평소에 제가 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근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오늘 큰 상승을 했어요. 26%까지 갔다가 정말 분봉으로 보니까 더 올라갔죠. 어제 여기 740원인가 뭐 여기였던 것 같은데 갭에서 또 아예 갭을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제 판단은 벗어났지만 시간 외 이제 10%나 시간 외 상한가를 찍는 경우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뭐가 다르냐면 9.98 그래서 상한가예요. 시간의 상한가 얘와 9.56 정도 이게 한 호가 밑에라고 칩시다. 이게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가 호가상으로는 하나입니다. 한 호가예요. 그죠? 한 호가인데 문제는 뭐냐면 9.56은 얘가 9.56 딱 여기까지 난 갈 거야 하고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근데 9.98은 시간의 상한가다. 이게 호가가 하나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호가는 여기서 한 칸 유의 요만큼인데 여기서 한 칸 위 요만큼인데 얘는 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증권 체계상 10%까지 뿐이 시간 단일가를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올라가고 싶은데 상한가인지 그러니까 10%인지 시간 외 10%라는 건 여기 다 지워버리고 시간 외 상한가와 한 호가가 밑에 있는 애의 차이가 그겁니다. 차이는 여기와 여기 차이지만 얘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얘는 원래 여기까지만 갈 애야. 시간 단일가로 봤을 때. 근데 시간 단일가 상인 거는 그보다 한 호가 위 얘예요. 근데 얘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는 더 올라가고 싶어. 막 사람들 제가 잔여 물량을 보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막 수많은 개미들이 막 매수를 하는데 우리나라 증권 체계상 10% 이상은 시간 단일가를
11%, 12%, 13%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이 자녀 애들이 관여를 만약에 다음날 본 장에서 하게 되면 얘가 시작하자마자 그 갭을 굉장히 많이 떠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시간 단위가로 얘기하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상한가 간 종목 모비스 상을 갔죠. 분봉 보면 강상이에요. 상을 갔어요. 잔여 물량도 뭐 대략 지금 또 왜 벌써 늘렸지? 잔여 물량도 76만 8천이 있습니다. 76만 8천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호가가 얘가 지금 29. 뭐야? 상한가 호가가 29.81이에요. 29.81%. 근데 그 다음 호가가 29.60이에요. 29.60에서 끝나서 시간 단일가라도 상승을 못하고 그냥 여기서 끝났다. 예를 들어서 한 호가 전에. 별거 아닙니다. 다음날 무너지겠죠. 근데 상한가를 가면 우리가 무슨 어떤 희망 회로를 돌리죠? 내일 갭 떠서 가겠네. 이 정도 갭은 뜨겠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그랬잖아요. 7, 8% 보세요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아니라 상한가 바로 전 호가 29.60 여기가 상한가라면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이거 무너질 겁니다. 큰 상승을 하고 나서 큰 상승을 하는 경우가 3%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400 종목 합쳐서 3%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큰 상승을 했으니까 내일 무너진다고 보시는 게 원론적으로 맞아요. 물론 그 전에 차트 모양을 보고 따져야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오늘 크게 상승한 거라는 의미만 두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상한가는 얘기가 다르죠. 상한가는 종가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한가는 그 다음날 갭을 뜰 거라는 희망회를 돌립니다. 왜? 잔여 물량이 대기를 타고 있으니까 나 내일 이거 매수할 거야. 나 오늘 매수 걸어놨어. 그 희망회로 때문에 다음날 기대감으로 증권은 원래 실제 결정이 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증권이거든요. 그죠?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고 불안감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내려가는 거는 무슨 결정이 났을 때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악재가 떴다든가. 근데 올라가는 거는 희망 회로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계약 체결을 했다. 아직 계약해서 물건도 안 만들었어. 근데 계약을 했다는 것만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 보면 내려갈 때는 불안감과 뭔가 악재가 껴서 그렇지만 올라갈 때는 호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희망으로 가는 겁니다. 희망으로. 예,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아직 물건 만들지도 않았다니까? 이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다가 자체적으로 재료 구입을 못하거나 중국에서 유입이 안 되거나 자기들 자체적으로 생산 능력이 감당이 안 되는 계약 체결을 해서 중간에 빠그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계약 체결하고 MOU 체결하고 SOC 사업하고 어쩌고 하면 여러분들 보면 증권 막 뛰잖아요. 그 공시 자체 공시가 됐건 뭐가 됐건 뜨면은 올라가잖아요. 그건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물건을 만들지도 않았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계약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도 올라갑니다. 예. 나중에 크게 한 건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죠? 희망적인 것 때문에 내려가는 거는 불안감으로도 내려가지만 뭔가 조시가 안 좋아서 내려갈 것 같다. 이 사업이 불행해질 것 같다. 그래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횡령, 배임 공시가 떴어.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재판을 해서 결정돼야 되는 소를 다루는 일도 생기지만 어쨌거나 횡령 배임이 뜨면은 그건 결정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건 불안감이 아니라 정말 결정이 난 거라고 봐야 되죠. 아니면 무슨 물건을 만들었는데 결함이 발견됐다든가 리콜 결정 이런 거는 이제 정말 그건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는 불안감이나 정말 결과가 나왔을 때 올라가는 거는 온리 기대감, 희망 이런 걸로만 가는 거다. 실제 기업은 결정된 걸로 움직이지만 증권은 불안감과 기대감으로도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었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실제 기업의 상황과 주식의 증권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 실제 기업 농심 얘기하면서 그랬죠. 과자 하나 개발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외국이나 어디서 막 사람들이 찾는다는 유튜브 상으로 막 난리가 나고 막 무슨 다른 이제 개인 어떤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 막 이게 일파만파 막 퍼진다. 그러면 이게 세계적인 또 과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그 뭐야 강남 스타일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약간 유치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복고식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음원도 좋지만 그 음원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을 때 부각시킨 거는 뮤직비디오였어요. 뮤직비디오가 그래서 외국에 가서도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그대로 막 나와서 공연을 했던 이유도 뭐 유재석 씨나 뭐 노홍철 씨나 그죠? 갔던 이유도 다 그런 이유고요. 음,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곡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음악적인 부분으로 막 상승해서 그게 세계적인 곡으로 됐다기보다는 국내에서 제가 대충 알기로는 이게 미군들 사이에서 이게 좀 화제가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복고식으로 막, 그리고 음원 자체가, 말을 타고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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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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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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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타는 그 느낌이, 안무도 말춤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이제 인기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유명세를 타는데 일조를 했다고 보는데 음원도 음원인데 뮤직비디오가 크게 한 몫을 했었죠. 그것처럼 증권도 무슨 기대감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정말 우리나라 그 어떤 기업이 매출을 냈을 때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매출은 아직 내지도 않았어. 근데 매출을 낼 수도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네요. 이러면 그냥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 기업은 발판 갖고는 안 돼요. 결과를 내야지. 매출을 내야지. 돈을, 돈을 벌어들여야지. 벌어들여야 기업은 상승되는 거지만 주식은 아직 기업이 제자리에 있지만 그냥 기대감만 불려줘도 올라가는 게 그 기업의 주식입니다. 아셨죠? 실제 기업과 주식의 가치는 두 개의 가치는 실제 가치와 주식의 가치는 서로가 다를 수가 있다.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로봇 드론 중에서는 뭐 라닉스가 마이너스로 아니 마이너스로 된다. 지하실로 다시 내려갔지만 뭔가 여기를 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죠. 이제 나중에 아직은 120선이 꼬부라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120이 들어 올려질 만큼 얘가 발판을 만들어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 슈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단타로 한번 해볼 만하죠. 그날은 스윙은 아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목은 크게 없고요. 에너지는 모비스하고 EV 첨단 소재가 둘 다 상을 받고요. 그다음에 AI 리소스가 살짝 120에 걸쳤는데 발판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짧아요. 짧아도 이게 또 한 방 갈 수 있는 여건은 돼 보입니다. 120을 꺾을 만큼의 발판으로 짧다는 거지 마이너스네요. 예, 나가리입니다. 그다음에 크게 간 애가 없고 화학조 중에서는 EV 첨단 소재가 상을 갖고요. 나머지는 안 따라갔고요. 식료품 사례 중에서 디드미 ENF 지하실에 있죠. 지하실에 있는 애들은 뭐 거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조림, 비료, 제지농업 관계없고 기계주 중에서는 다이나믹 디자인 아까 봤고요. 지하철이니까 얘기할 거 없죠. 전기차 중에서는 라닉스가 물량을 좀 받았고 나머지는 상신전자 얘도 아직 지하실이고요. 발판을 만든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게 너무 좁죠. 모든 종목들을 보면 이게 좀 좁죠. 예, 좁아요. 아직은 그래서 제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전기차 골드 NS 만들다가 또 한 칸 덜컥 내려갔네요. 이제 이당구라라고 그래서 여기 발판을 만드는 사다가 또 내려갔습니다. 이거 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이런 애들이 어지간해서 또 대략 한 요 정도까지는 가죠. 선으로 딱 붙자면 대략 이 정도까지는 또 갑니다. 이제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한참 걸린다는 얘기죠. 자칫하면. 근데 이렇게 빠그라진 애들이 몇 놈 있죠. 이렇게 빠그라진 애들 SG 사태 이후에 또 빠그라진 애들이 몇 놈 있는데 거의 다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 정도 회복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또 그래요. 보면 기업은 박살망정, 주식은 또 한 70% 정도 회복했다가 이렇게 100%는 아니더라도 100%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한 70% 정도 회복했다가 여기가 한 50이면 60, 한 70까지 회복했다가 완전 박살난 경우가 막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재수가 좋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구간을 먹을 수가 있죠. 근데 리스크가 커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시체도 못 찾습니다. 2차 전지는 한창 산업이 뭐야 얘는
저 상을 갔었죠? 아, 깜짝 놀랐네. 상을 가서 이 두 번 다 뿌리가 없이, 여기도 뿌리가 없고, 여기도 뿌리가 없이 올라갔습니다. 아, 이건 좀 불안하네요. 이런 게 가끔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거는 뭐 거의 갭을 뭐 한 7, 8% 이상? 한 6, 7% 이상 떠야 가능한 얘기고요. 마이너스니까 어림없고요. 그래도 이제 122로 올라온 거는 뭐 좋은 소식인데, 이게 너무 그 할 거를 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할 걸 안 하고 올라와서 제 생각에는 양봉 사이면 음봉으로 채우고요. 양봉 음봉 사이래도 여기도 아마 음봉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리스크가 커진 거죠. 예, 이런 거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하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뭔가 할 걸 하고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빈틈이 너무 많이 보이는 애들은 120 위에 있더라도 지상으로 올라왔더라도 아, 얘 다시 지하로 내려가겠구나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이제 슈팅을 하고 내려가냐, 그냥 내려가냐 그 차이지. 초전도체 중에서는 모비스가 상을 갖고요. 그다음에 서남이 덩다리를 받네요. 근데 서남은 물량 맞는 자리인데 물량만 딱 받았네요. 아마 정상적으로라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또 급하게 간답시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는 EV 첨단 소재가 상을 갖고 IMT가 덩달이네요. 얘가 신규주인데 신규주라 뭘 얘기할 건 없죠. 신규주는 15에서 18%. 그냥 거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15에서 어디야? 15에서 18%. 여기서 버렸으면 여기나 여기서 버렸으면 그냥 7, 80점은 되는 겁니다. 따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리튬 뭐야? 포어스? 리튬 포어스 상을 갖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덩달이 비슷하게 했구만. 이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얘가 한 라닉스가 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데 얘도 저렇게 120에 딱 걸쳐있는 애들이 다음날 갭을 엄청 많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16%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만 내놓는 애들이 근데 그렇진 않네요.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AI 리소스가 물량만 왕창 받고 내려갔고요. 판타지오가 지하실지언정 물량을 꽤 받았습니다. 근데 뭔가 한번 하려고 여기다 이제 선을 긋고 있네요. 한번 뭔가 슈팅을 하겠다는 얘기죠. 물량을 받는다는 얘기는. 메타버스 VR 게임이 오늘 네오위즈가 지하실 깊은 데서 한번 물량 받았고요. 네오위즈 홀딩스도 지하실에서 물량 받았고, 롱트 코리아도 지하실, 애니능률도 지하실, 앱토즈 소프트는 올라와 있는데, 얘는 이제 조금, 얘는 뭔가 120을 돌파하고 나서, 요 파란색 선 보세요. 파란색. 120선. 파란색 선 보세요. 120을 깼다가,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는, 참 좋은 예인데, 120이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여기서 첫 번째 말고, 이렇게 깨거나, 안 깨고 이렇게 간다면, 안 깨고 가면 두 번째나 세 번째. 깨고 간다면, 무조건 두 번째. 이 정도에서 로스선을, 밑에서는 여기서 거는 거고, 위에서는 여기서 거는 겁니다. 매물대를 보고 제가 그은 거예요. 마음대로 그은 게 아니고, 매물대를. 위에서는 여기를 놓어야 되고요. 밑에, 만약에 120선을 깬다면, 여기 매물대 몇 개 보이시죠? 예, 여기 전저점 비슷하게. 거기다 걸고 이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매집이 일어나는 듯한 이 느낌을 준 애들이 바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참 뭔가 영어를 하다가 나중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가는 애들 있습니다. 근데 빨리 가는 애들 거를 온전히 다 먹으려, 아이고, 예, 꺼지나 보다. 더 꺼져가지고, 다시 켰습니다. 메타버스 VR 게임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애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매수 타이밍이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하는 거지, 아무 때나 그냥 120 돌파했다가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FT 메타버스 중에서 관계없고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DKT, 상승을 꽤 많이 했는데, 상까지 찍은 것 같긴 한데, 다시 내려갔네요. 또 다시 무너질 것 같긴 한데,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또 무너질 것 같긴 한데, 뭐 무너지는지 한번, 뭐, 저런 거는 웬만하면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하실에 있을 뿐더러 큰 상승을 한 애들은 다음날 또 크게 가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슈니드 갭을 많이 떠서 의외로 올라갔고요. 라닉스 그거 보니까 슈니드가 여기 물량이랑 여기 물량을 받으라는구나. 그럼 얘가 뭐야? 여기까지 가겠다는 뜻이야? 요번에 갈지 다음에 갈지 몰라도 하여튼 거기까지 가겠다는 뜻이네요. 지금 보니까 라닉스도 그렇고 풍원 정률 없어요. 물량만 다 받았지. 바이오 중에서는 파맵신이 지하실에서 다 바닥에서 20으로 가는 애들이 많죠. 바닥에서 20으로 가는 거. 지금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파마도 20을 돌파했네요. 지금 요즘 하는 게 우리 그겁니다. 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거나 밑에서 돌파하거나 이 두 개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한국파마가 꽤 큰 상승을 했는데 20선을 뚫다 못해 120까지 다 뚫었네요. 대단합니다. 크게 슈팅을 했네요. 주저앉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중에서는 그렇고 제약주 중에서는 리튬 포어스가 상을 갖고요. 한국파마 덩달이네요. 아까 봤고요. 화장품 중에서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화장품 중에서는 크게 관계 없는데 뭔가 화장품이 뭐 이렇게 슬슬 뭐 좋아지는 느낌이 있네요. 화장품이. 비트코인 중에서는 엑스페릭스 계속 얘는 이름이 나오다가 지금 완전 나락으로 가버렸죠. 얘는 복구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비트코인도 별로 관계 없어요. 다 보내드리고요. 핀테크 중에서는 엑스페릭스, 역시 엑스페릭스뿐이 없네요. 호시에스가 쳐다도 안 보는 종목인데 선전을 하고 있지만 얘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여기 물량을 여기서 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디까지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받았죠? 여기까지 받으러 한 번은 가겠네요. 내일 바로 가는 거 아니야? 내일 바로는 아니네요. 물론 마이너스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얘는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사람 진을 빼는. 그러니까 이거 봐. 여기서 잡았으면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잡았단 말이에요. 아니 잡은 게 아니라 이제 매매를 했단 말이야. 어설프게 물렸어. 이거 벗어나려면 대충 물 타지 않는 이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여기가 벗어나는 거야. 한 달, 두 달, 세 달. 생각보다 짧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니까 내가 저걸 못하지 스윙을. 골덴에스는 얘도 이제 나락으로 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 가끔이 아니라 이거는 좀 다른 경우지만 이렇게 빈 공간이 이씨 무너져서 좀 그렇긴 한데 빈 공간이 없이 이렇게 무너진 애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120까지. 근데 쟤는 또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출산 정책주 중에서는 골드NS, 애니능률 두 종목 다 봤고요. 비상교육이 오래간만에 120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무너졌습니다. 이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올라오는 듯한 보이죠? 바다든 판이 좀 작죠? 그러니까 다시 무너지죠.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제대로 된 게 없고요. 중국주도 없고 일자리는 애니능률, 위즈코프가 지하실지언정 살짝 물량을 받았고요. 철도주 중에서는 비추로테크 딱 하나 같네요. 근데 얘가 철도주로 간 것 같진 않은데 그치 얘가 평소에 거래량이 좀 적어서 오늘 1,500만 터졌네요. 평소에는 뭐 얼마야? 100만, 25만. 거래량이 평소에 거래량이 좀 적어서 그렇지. 얘도 지금 상황적으로는 나쁜 상황은 아닌데, 그죠? 다시 한번 주저앉을까봐 그러네. 얘가, 그러게, 120,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내려오면은 한 방 있겠네. 근데 얘도 크게, 이게 없고요. 대략, 여기서부터 3일 동안 올라간 게 72%. 얘는 좀 쉬었다가 가긴 가겠구나. 한번 볼게요. 내일 바로 가는지. 그러게. 바로 갈 수도 있겠는데.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얘가 조금 뭔가 격동의 시기가 왔나 본데, 이게 지랄이 된다.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가 왔나 본데, 이렇게
졸졸졸졸졸졸 가는 애들이 한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그 침침침침침침침침 가는 애들, 이게 침 달고 가는 애들, 그리고 박스 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느 지점에 가서 슈팅을 하면은 굉장히 크게 갑니다. 예. 지금 그런가 싶어서 제가 시간 단위까지 본 건데, 아, 그래도 좀 하기가 그러네요. 우리나라 삼세판 좋아해서 한 번, 두 번,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가면은 왠지 이걸 돌파할 것 같아서, 여기는 돌파할 것 같아서 시간 단위까지 본 건데, 저는, 아, 왠지 좀 찜찜하네요. 예. 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뭐 내 말 듣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 듣고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조금 찜찜합니다, 저는. 항공 여행주 중에서는 휴니드 하나 같고요. 방산주 중에서도 비초르테크, 아, 얘가 방산주에 들어있구나. 휴니드, 방산 중에서 비초르테크와 휴니드가 두 종목이 크게 하네요.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봤고요. 어제보다는 장세가 조금 뭔가 회복된 느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가 나온 게 없으니까 조금 더 이제까지 잘 기다리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뭐 물리면 1년, 2년도 기다리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자기의 원 시드를 가지고 팍팍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좋은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